도하글로벌의 김법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번 수입차 직구 참 쉽죠? 이 영상에 이어서 말씀드린 대로 코파츠를 어떻게 이용하는가, 이것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도 빠르고 정확하게 한방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코파츠에 대한 영상은 모바일 버전으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모바일이 대세잖아요. 우선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 들어가서 코파츠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화면과 같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를 해주시고 실행을 시키면 바로 이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가지 항목이 참 많죠. 지금 보게 되면 옵션스, 파인더, 로케이션스, 헬프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 다 집어치우시자고요. 간단하고 빠르게. 우리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요점으로만 가겠습니다. 파인더, 이것은 차량을 검색하는 메뉴입니다. 바로 파인더 메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뀐 화면에서 이어는 당연히 몇 년식 차량을 찾을 것인가, 메이크는 어떤 자동차 회사의 차량을 고를 것인가, 모델은 선택한 제조사의 어떤 모델을 선택할 것인가, 뭐 차종을 얘기하는 거겠죠. 로케이션은 미국 어느 주에 있는 차량을 선택할 것인가, 이 서칭 위치를 선택하는 겁니다. 엔카나 이 보배드림 같이 우리나라 중고차를 찾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직접 이렇게 눌러서 확인해 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검색은 제가 최근에 직수입을 한 다치 챌린저 차량을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년식 이상, 메이크는 다치, 모델은 챌린저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제조사와 원하는 모델을 선택을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가지 차량이 이렇게 쫙 나오게 됩니다. 이 화면에서 내가 원하는 차량을 찾기 위한 필터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여기 보시면 뭐 여러가지가 많습니다. 뭐 메이크, 모델, 이어, 로케이션, 세일 네임, 세일 데이터, 오너십 타입 등등 많아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데미지입니다. 실제로 셀비지 타이틀을 구매해서 국내로 들여온 후 수리를 하는데 이 데미지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구매를 한다면 수리비가 차값 이상으로 더 들어가는 웃지 못할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데미지 항목은 하나하나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제일 먼저 all over. 이건 전체적으로 다 데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차량으로 생각해보면 그냥 폐차, 고칠 수 없는 차, 이 때문에 all over 차량은 당연히 피하셔야 됩니다. 말 그대로 차가 불에 탄 데미지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불이 난 부위는 여러가지 부위가 있을 수 있는데 엔진룸이 탔을 수도 있고 인테리어가 탔을 수도 있고 혹은 옆 차량이 이렇게 막 타서 간단하게 그을린 차량이 나오기도 합니다. 번 차량은 화재 데미지가 없는 곳을 부품으로 사용할 때 컨택하여 가져오기도 합니다. 프론트엔드는 앞쪽에 데미지가 있다는 것이고요. 메카니컬은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차량들을 얘기합니다. 겉은 이렇게 멀쩡한데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거나 시동은 걸리지만 크리티컬한 정기적인 문제로 인해 주행이 불가능한 경우, 이런 경우 등이 이 메카니컬에 해당이 됩니다. 미러덴트 스크래치스는 차량 외관에 이 긁힘 같은 경미한 손상이 있는 차량을 얘기하는 것이고, 노멀웨어는 말 그대로 노멀한 차량, 즉 현재 상태에서는 특이한 데미지가 없는 차량을 얘기합니다. 이건 그냥 일반 중고차 혹은 리빌드 차량들, 이런 것들이 노멀웨어에 해당이 됩니다. 롤오버는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냥 차가 이렇게 굴렀다라는 거예요. 떼굴.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저기 데미지가 많겠죠. 특히 굴렀으니까 각 필러들이랑 이 루프에 데미지가 있을 거고요. 기본적으로 필러나 루프가 손상된 차량은 판금으로 수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리어엔드는 뒤쪽에 데미지가 있는 차량을 말하는 것이고, 사이드는 말 그대로 이 옆쪽 데미지가 있는 차량을 말하는 것입니다. 스트립트는 차의 외관이 발가벗겨져 있는 차량을 말합니다. 본넷이 없다거나 문짝이 없다거나 심지어는 인테리어가 없다거나,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부품을 빼서 사용을 하고 나머지를 이 코파츠 경매에 올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언더캐리지, 이것은 차량 하체에 데미지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사진상으로 봤을 때 별로 손상이 없어 보이는 게 특징이긴 한데, 차량의 하체 데미지는 사실상 부품을 다 교환한다고 해도 정상화가 힘들기 때문에 이 데미지를 갖고 있는 차량도 피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 이롭습니다.
반달리즘, 차가 테러를 당한 거예요. 락카로 외관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다거나 창문을 깨고 차량 내부에 페인트를 부어버린 차부터 칼로 타이어나 시트 등을 이렇게 그어버린, 혹은 심한 경우에는 주유구에 이물질을 넣어서 차량을 못쓰게 만든 것들도 있습니다. 인스펙터가 가도 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손상의 한계가 있다라는 특성 때문에 역시 쳐다보지 않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워터프로드는 침수차란 얘기예요. 침수차. 우리나라에서도 믿고 거르지요. 이 침수차 역시 믿고 거르시면 됩니다. 다만 미국의 경우에는 침수 차량의 상태를 세 가지로 구분을 해요. 단순히 바퀴 정도 차는 깊이의 물에 빠진 것, 물에 빠져서 차량 내부에 물이 들어온 것, 완전 침수가 돼서 차량 내부에도 물이 들어오고 엔진에도 물이 들어간 것,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하는데, 예전에는 이것들 표시가 됐었는데 지금은 표시가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수차는 그냥 무조건 거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외에도 우박 피해나 생화학 피해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위에 언급한 것들이 대표적인 데미지 형태입니다. 데미지의 형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매물을 선택하는 것은 정말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차량을 직수입하는 이유는 저렴하게 원하는 차량을 갖기 위함이잖아요. 데미지 체크를 하지 않고 무작정 싼 차량을 선택한다면 저렴하게 차량을 타기 위함이 아니라 본인 정신이 타들어가는 위험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코파치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의 데미지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판매자의 판매 형식과 각 차량에 붙어진 태그 타이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와와글로벌의 김법사였습니다.